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수조사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수확기 쌀 한 가마를 20만 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이 인천으로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출범 일자는 내달 5일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에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KT가 8일 공고를 내고 16일까지 주주로부터 사회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최소 6개월 동안 1주 이상 가진 주주라면 후보 추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수조사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하고 공개 안 한 사람을 징계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김 의원 징계안을 대표 발의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래 명세 중 유리한 일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수확기 쌀 한 가마를 20만 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풍년일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가 화끈하게 수매하고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을 내놓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당 20만 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에 벼 대신 논, 콩, 가루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 작물 직불제 시행과 가루쌀 산업화를 제시했는데요. 정 장관은 이를 다시 언급하며 가루쌀 재배로 벼 생산 과일을 막을 수 있고 밀가루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지난달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는 농가 소득 증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됐지만 정반대였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신하는 대체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이 인천으로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출범 일자는 내달 5일입니다. 8일 외교부는 편의성, 접근성과 지방 균형 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 기구로 외교부 산하 첫 청급 기관인데요. 외교부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세 차례 당정 협의를 열어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다만 본청과 통합민원실의 이원 설치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여러 군데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에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합한 잔액은 1,0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에 684조 9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8.9%가 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이금융권 대출 급증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상호금융대출은 2.3배 뛰었고 보험사에서 2.1배,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서는 57.9%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2021년 초 0.17%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26%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오는 9월 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연장된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에 대해 또다시 종료 시점이 돌아와서입니다. KT가 8일 공고를 내고 16일까지 주주로부터 사회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최소 6개월 동안 1주 이상 가진 주주라면 후보 추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KT 측은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기관 추천 후보를 포함해 사회이사 후보자군을 구성하되 이사회에서는 주주 추천 사회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사회이사는 6월 말쯤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내이사 참여는 배제됩니다. 사회이사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던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기존엔 사내이사 1인이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100% 사회이사로만 구성됩니다. 아울러 사회이사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도 운영하는데요. 이들은 사회이사 후보들을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충실성 측면에서 심층 평가하고 심사해 후보군을 1차로 압축합니다. 이후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2차 평가해 최종 사회이사 후보를 확정합니다. KT는 선임 사회이사를 6월 말 선임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7월쯤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글에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나자 결국 모집을 철회했습니다. 평산 책방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자원봉사자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낸 바 있는데요. 그러나 평산 책방 굿즈, 점심 및 간식을 활동 혜택으로 제공한다고 밝혀 열정페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평산 책방 측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고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고 공고했는데요. 평산 책방 측은 마을 안내, 마을 가꾸기, 책 읽어주기 등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 사업을 하고자 자원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는데 과욕이 된 것 같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고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혼외자 논란에 대해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누어 주셨으면 한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이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서 회장 측은 혼외자의 친모인 A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서 회장의 이날 입장문 발표가 혼외자 논란 여파로 셀트리온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 및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면접 비용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모집은 1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하는데요.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면접 활동비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 면접에 응시한 자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2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10회까지 늘려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갑니다. 일교차는 15도에서 20도 벌어지고 미세먼지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광주 12도, 춘천 9도, 제주,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